그런 방안 모색을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내주신 오늘 그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방금 소개해 드린 정의선 교수님부터 발표가 있겠습니다. 제1강령이 새로운 어떤 그 변모를 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인식의 틀에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동계올림픽이 우리 지역에 개최되면은 개최되긴 임박한 그 시즌뿐만 아니라 전후를 겸해서 많은 스포츠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아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와 맞물려서 지금 우리 추진하고 있는 것이 거의 1시간 되면은 강릉에 도달할 수 있는 고속철도가 지금 개통됨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우리가 개선된다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 저는 매일 아침 경포 호수 주변을 1시간씩 걷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아침도 걷다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저탄소 녹색 성장 이 도시로서 이걸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더군요. 그래서 음식점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선 첫 번째로 하단에 있는 바와 같이 음식점에 대해서 정보를 탐색하게 됩니다. 어떤 음식점을 찾아갈 것이냐 하는 정보를 탐색하게 되고, 또 무엇을 먹을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음식에 관해서 대안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회를 먹을 것이냐, 아니면 국자구탕을 먹을 것이냐, 뭐 불고기를 먹을 것이냐, 여러 가지 대안을 평가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음식점을 선택하고, 또 음식을 맛보고 난 이후에는 감명과 감동을 받았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사후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시. 그 다음 이 음식점 현황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서비스 현황 실태조사, 이것은 지난 3월 달에 조금 전에 이 앞에 단상에서 오늘 자장을 해보고 있는 최웅 교수가 이제 이분들이 저는 사실 오늘 발표를 합니다만은 저는 음식 서비스에 관한 비전문가입니다. 비전문가를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오늘 여기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해 주시면, 저쪽에 계신 분들은 전부 서비스, 음식 서비스에서 전문가들입니다. 일식하고 또 우리 횟집하고 헷갈릴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그 일본식 음식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일식이고, 우리 경포에 있는 횟집 단지들은 전부 한식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 음식점업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 책자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9년도 자료가 되겠습니다만은 저희 책에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은 미국에는 그 335명당 사업체 1개입니다. 미국은. 그 다음에 중국도 317명당 1개예요. 일본은 180명당 1개입니다. 아주 일식은 빈약하다는 얘기죠. 그럼 강릉은 주로 이제 그런 일식보다는 화로를 고객이 많이 찾고 있다, 많이 즐기고 있다 하는 이런 측면을 한번 분석해 볼 수가 있고, 서양식 음식 같은 경우는 강릉은 그 서양식하고 중식하고는 사양 산업입니다. 지난 10년간 계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한식과 일식은 한식은 1.2% 정도 증가하고 있고 일식은 큰 폭으로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비중이 0.8%이니까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음식점도 있는 반면에 아주 영세하고 비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음식점도 있다. 다음. 자, 이 음식점 2,423개의 음식점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는 몇 명인가? 5,590명입니다. 이 5,590명은 강릉 전체 인구의 2.5%입니다. 이 70%가 여자다, 여성입니다. 여자가 이제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사실은 남자 여성 구성 비중에서 한식의 경우는 여성의 비중이 남자에 비해서 월등히 큽니다. 그러면은 시민들, 종사자, 업주 어떻게 해줄 것이냐,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행동 강령을
무수히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왜 안 넘어가? 여기 언급하여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한번 읽어보시고 실천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한번 적시를 해봤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 나중에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이 질문이 있으면은 토론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앞서서 저는 그 외식시간 성공 터닝포인트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외식업원 사장님들이 돈을 벌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 사회가 옛날에는 헝그리 소사이티, 배고픈 사회에서 지금 앵그리 소사이티로 변했어요. 분노의 사회가 됐어요. 너희는 돈이 많이 벌면 막 배가 아파가 굴질러 보고 싶은 거 많이 생기는 거야. 근데 나도 벌고 싶은데 안 되잖아. 이 벌려면 어떻게 할까 말이야. 뭔가 획기적인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뭘까 보니까 외식사의 기본은 세상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가. 평창올림픽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가지고 가졌잖아요. 그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저 뭐야? 강간다 불보면 안 된다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좋다. 감사하다. 좋다. 이런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 내가 온 것도 개새끼는 뭐 이런 거 뭔지 알아요? 가만히 있는데. 여기 와서 뭐 한다는 걸 고맙고 야 그래 돈 안 들고 서울에서 어떤 새끼들 와라 이 얘기도 안 되고 한번 들어보자 했을 말이야. 이런 마음을 해야 돼 말이야. 그냥 불편해서 오라고 가라고 또 안 오면 말이야. 위생관리가 자가 조립견이 또 어느 때 왔다. 이건 참 답답하거든요. 와서 오고 내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데 마음을 여냐 안 여냐 해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효도와 감사하는데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외식으로 성공에 중요하냐면요. 정말로 우리 사장님들은 가장 감사할 사람이 누구냐? 고객들과 종업원들입니다. 종업원들한테 감사하지 않으면 절대 식당 성공할 수 없어요. 돈은 열심히 종업원들을 벌고 사장님은 돈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사장님들 종업원들 잘해요. 아까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할 때 내부 마케팅 종업원한테 잘해야 합니다. 옛날부터 손님보다 마당 쓰라. 마당 쓰라고 손님을 받아야 돼요. 종업원을 교육도 시켜놓지 않고 받는다. 이건 택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만 하면 5월 8일 날에 한식당은 가장 매출이 많이 올립니다. 매출이 많이. 직원들도 사장님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요. 식당을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사장님 돈 벌어야 한다. 그런 마음만 있으면 그만 돈 법니다. 마늘한 돈 요만 원씩 5번에서 7번에 가거든요. 쌀 때는 18원인데 비쌀 때는 72원까지 가. 딱 주방바닥에 떨었으면 사장님이 고맙고 감사한 주워준다고요. 72원이나 보이는데. 그런데 사장님 별로 돈 벌어 지만 버는 거 같은 거 말이야. 기분 나쁘죠? 딱 먹으면 어떻게 썩을 왜 몰라. 냉장고 쏙 동으로 쏙 들어갔고. 뭐 절대 안 된다. 겨울에 한여름에 양상추 한 통에 보통 평균 3,000원 갑니다. 작년에 얼마나 올랐냐면 7,200원까지 갔어요. 3,000원짜리 방금 뿌리면 그게 180원을 씁니다. 떨어지고 180원을 구해야 하는데 의도가 없어. 의식이 없어. 감사한 마음 없어. 왜 이거 떨어지냐 귀찮게 손스럽고 지려버려. 딱 가운데 밥 한번 휙 돌려버려. 돌려버려. 이렇게 해서 보장 돈이 막 싹싹 나가니 아무리 보통이 돈이 내 돈이냐 말이 사장님 돈이 아니야. 애들이 직원들이 이게 말하면 압도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전체 아무리 사장님 잘하고 싶어도 직원들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 직원들하고 직접 손님들하고 되기 때문에 그들 마인드가 감사한 마음을 5월 8일 날 이렇게 매출이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식당들이 잘 되냐면 하루 1일 매출이 5월 8일 날 1억 넘는 식당이 수도를 왔어. 세상에 강릉 사람들 악수도 안 해. 하나도 안 해. 이거 모르는데 계속 여기 악수를 왜 그러냐면 딱 잡으면 손이 찬 사람 있잖아. 손이 찬 사람들은 대체로 음식, 식품이 편식을 나는 거예요. 여름 채소나 여름에 나는 식재를 좋아하는 사람이 손이 찹니다. 손이 찬 사람은 냉 많아요. 병 많아요. 또 면역력이 적어요. 그리고 대상포진 이런 것들이 매일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여름 것 먹고 겨울에는 겨울 겁니다. 그래서 우선 거꾸로 이 호박죽 같은 겨울에 먹여야 합니다. 뿌리 줄기 쳐야 됩니다. 그래야 몸이 뜨뜻해야 돼. 어떤 사람은 이 겨울도 호박죽 먹고 땀을 여다가 부었다고. 어떤 사람도 겨울에 그냥 그 비싸고 여름에 막 딸기 양상차를 먹고 세배 비싸게 퍼먹고 감기 끓고 다니라고 하죠. 제철에 음식 안 먹어요.
지금까지 웰빙으로 왔어요. 앞으로는 치유로 갑니다. 그래서 약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뜬다 이 말이죠. 이제 한 3분밖에 제가 안 남은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됩니다. 여기서. 자, 식당 적격 서비스 정의가 뭐인가 보면요. 직원의 밝은 미소, 정화된 서비스 기법, 고객에 대한 배려, 고객에 되는데 미소는 뭐냐? 행정 언어, 행정 실제로요. 정말 우리 사장님이 성공하셨다면 이 쌍판대기를 담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외식을 시작한 거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경험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외식업에 발을 들여놓은 건 1978년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물론 이제 중식당에서 배달을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하고 제가 84년대 신라호텔을 들어가면서 90년대 초반부터 호텔 외식 나갈 때 외식 사업을 할 때 거기 담당으로 메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관리를 제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 제가 루이라는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문적인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한 3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30년 하면서 그동안 메뉴는 레스토랑에서 무엇인가 라는 걸 생각을 같이 여러분과 공유하고 여기서 어차피 다 같은 업종에 있는 거니까 같은 느낌을 받고 이걸 받고 또 느낌이 좋으시면 이대로 따라 하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이따 토론 때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78년도부터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메뉴는 무엇이냐 하면은 레스토랑에서 메뉴가 많을수록 그리고 주방장은 메뉴를 많이 알수록 유능한 주방장이고 아주 좋은 식당이라고 그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84년도에 신라호텔을 입사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메뉴는 많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때 신라호텔의 8선에 제가 입사를 했는데요. 그 당시 8선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식당이 하나였습니다. 중식, 양식, 한식 다 포함해서 제일 좋은 식당인데 거기가 왜 강점이 있었냐? 그때 왜 신라호텔의 8선이 제일 잘 됐냐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공부를 했는데 바로 그것은 메뉴 하나하나마다 이 문화와 곁들여서 문화 마케팅을 한 겁니다. 스토리텔링을 하고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메뉴를 개발할 때 그 메뉴 하나하나마다 이야기를 만들어요. 아니면 이야기를 찾거나 예를 들어서 정가복이다. 그러면 이 메뉴를 청나라 때 어떻게 만들어서 이런 걸 메뉴를 찾고 그거를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도저히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야기거리를 만듭니다. 최근에 누가 와서 이걸 먹었는데 되게 좋았다. 여러분 마이클 잭슨 비빔밥 아시죠? 옛날에 마이클 잭슨이 한국 공연 왔을 때 비빔밥을 먹어서 되게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어느 나라 가든 무슨 음식을 먹든 다 맛있다고 좋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걸 마케팅한 거죠. 이야기거리를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 만들어서 고객한테 제공을 해주고 고객은 그걸 드시면은 뭔가 자기 밥만 먹은 게 아니라 이걸 문화와 연계시켜서 한 가지 지식을 얻게 되죠. 그러면은 훨씬 더 그 음식 맛이 좋게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리법이나 이런 식재료에 관련된 것도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 건강에 관해서 같이 연구가 되는데요.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지금 말씀하셨지만 치유의 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90년대는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것이 바로 한방요리법입니다. 한방요리법인데 그래서 모든 식재료가 들어가 있는 자기 특유의 그런 특성을 다 연구를 해서 그걸 고객한테 제공합니다. 물론 아는 것도 있지만 알지만 그걸 다시 고객한테 얘기를 해줌으로써 고객은 자기 하나 얻어가잖아요. 그럼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하면서 결국은 나 이 식당에 가면 뭔가 얻을 수 있구나 라는 또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신라호텔 8선이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식당을 계속 지금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하셨습니다. 이 세 분의 발표 내용을 요약해 드렸는데 이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오늘 토론을 임해 주시는 토론자분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분들은 양반의 기질이 있으셔가지고 질의하시라면 먼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좀 먼저 전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릉 음식점에 대해서 녹음하신 우리 지부장님께서 먼저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으로 순서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저희들 그 강릉 음식의 발전을 위해서 멀리서 와주신 교수님과 패널분들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거의 회원분들이 앉아 계신데 오늘 이 짧은 시간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가슴에 담으셔서 좀 변화된 강릉을 좀 이끌어가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꼭 성공하시옵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강릉에서 빌딩을 한두 개씩 꼭 갖는 그런 부자가 되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사실 오늘 저도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말씀에. 그러나 강릉에 제일 가까이 계시는 우리 정의선 교수님께 또 이 관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에 권위 있으신 분이고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렇게 또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선 교수님에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부장직을 맡고선 회원들의 업권과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이 또 너무 작지는 않았냐, 아니면 내 걸음걸이가 너무 좁게 움직이지 않았나 하고 제 스스로가 좀 반성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차라리 지자체입니다. 지자체와의 저희와의 관계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저희 식당이 변화할 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라든지 아까 짧은 시간에 다 못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좀 지자체와의 협회와의 또 회원들과의 관계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정의선 교수님의 응답을 받겠습니다. 네, 오승환 지부장님, 지부장님, 네, 지부장. 지부장님 질문 감사합니다. 또 아울러서 참 이렇게 끝까지 토론회를 경청해 주시는 시민 또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열성을 보이면 강릉 음식점이 새로운 변화를 이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지부장님께서 의견을 주신 지역사에 있는 외식업체와 이 자치단체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2,423개의 음식점이 존재하는데 물론 영세업체들 한 번도 없죠. 그건 그대로 건물 만들어서 음식점에 하나씩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본래 성격이 지랄 같아가지고 앉아서는 잘 모릅니다. 아까 제가 그냥 막 말을 함부로 한 것은 우리 사람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하고 와서 잠오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 머리에 남무라고 이렇게 한 것이지 절대 기분 나쁘라고 한 거 아니니까 혹시 그런 마음 있으면 저한테 욕 바가지 하고 다 풀어버리고요. 개성상인 같은 그런 상을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이익보다 위에 놓으라, 사람을 기준이하라 그렇게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해보니 제일 마지막 제 페이지 보면 명품의 CEO 조건이라고 제가 딱 제시해놨어요. 명품이 요즘 명품 다 좋아해요. 뒤집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떤 명품이냐, 미래를 보는 성경이면 그다음에 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식당 사장님들이 고객보다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거 아까 우리 김세환 대표님께서 청결과 서비스 교육시키는 어제도 제가 저녁 식사를 하는데 아직도 괜찮은 식당인데도 불구하고 조공원이 물컵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내가 지 손가락 빠르고 나왔어요. 좋은 손이 얼마나 지저분하면 손이 먹다 손뼈, 대리뼈, 걸레 다 만지고 손도 안 닦고 물컵을 이지라고 적더라고요. 그러면 이 가에 얼마나 손뼈, 대리뼈, 갈비 다 묻었냐고 세균이 입술로 빨아먹잖아요.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무조건 페트병을 다 100% 갖고 다닌다. 식당 가서 절대 물을 먹지 마라. 왜? 좋은 손가락 빵으로 식당 가냐? 이렇게 잡는데? 그래서 밑에 잡아야 하는데? 그래서 이걸 갖고 다녀. 그런데 어쩔 때는 안 갖고 다니겠을 때 그때만 조심해서 먹는데 어떻게 먹냐? 입술을 물컵 안에 집어쳐놔라. 물통 먹어라 이렇게. 그런데 지금 호텔이나 좋은 식당들 위에 잡아요? 절대 안 잡습니다. 밑에 잡습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어느 정도 되는 어제부터 큰 식당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저걸 이렇게 강자 마음이 참 아프더라. 기본적인 하나만 갖고도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해야만 되겠고, 하나만 그 개성사인 같은 마음을 갖다면 일반 마음보다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훨씬 식당을 성공한다. 즉 민들레 역주의 지승용 사장이 엄마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갖고 합니다. 우리 어릴 때 밥을 먹을 때 밥을 안 먹고 이렇게 좀 가탈거리면 아버지는 그런다. 저 새끼 배따위 뚝대더니까 내 아들 밥 취해버려 막 합니다. 근데 어머니는요, 자식이 밥을 안 먹으면 돈을 주면서라도 먹으라고요. 500원 줄게 먹어, 1000원 줄게 먹어, 2000원 줄게 먹어. 어떻게 해서라도 뭐가 없어서 자식한테 밥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객한테 다가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아끼던 참기름이라도 벌써 보습나서 애들 계속 없는 사람 먹이려고 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면 정말 어떤 손님도 들어갈 때 기분 좋게 돌아가지 않다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노골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죠. 그냥 아닌데 막 머리카락 집어넣고 그냥 컴플레인에서 공짜로 갈 사람도 있지만 다는 그러지 않고 그 중에 거의 90%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가격을 빼주라도 그 마음 다 잊고 다시 찾아오게 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번 예를 들어 가끔은 그 머리카락이 한두 개는 나오는데 서너 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 서너 개 나오는 것은 틀림없이 고객이 뽑아치 버는 겁니다. 어떻게 머리카락 세 개가 동반자살한다고 지가 빠지겠습니까? 이게 뽑아치 버는 것이거든요. 갑자기 집어넣으니까. 이것은 조사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하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하면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어머니 하나 더 붙이자면 사람을 본보다 위에 놓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 외식원 사람들 다가가면 서서 식당을 성공하지 않을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지에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방금 그 자장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정 교수님의 이제 결론 내리셨던 부분 보완해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또 건사도 있습니다. 우리 올림픽 스테이 인증 프레임 심사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되고 그 안에 식재료 그러니까 우리 로컬푸드 인증 제도와 연계된 그런 식재료를 쓰는 가게들을 인증해주는 제도로 그렇게 연계시키면 이걸 종합적으로 서로 연결했을 때 내부 시장도 살고 외국 그 관광 시장도 특화되면서 살고 동시에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도 관광지에 우리 외국 나갔을 때 관광지 가면 뭐 생각합니까? 이제 관광지 그 유명 관광지에서도 음식 먹지만 꼭 그 지역에 발달되는 야시장이라든가 대국 같은 데 가면 먹으러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강릉에 왔을 때 경포에 있는 회도 먹고 싶지만 강릉 사람들이 미친듯이 먹어주는 그 음식은 도대체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걸 먹으러 갈 수 있는 내부 특구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올림픽과 서로 연계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질의를 같이 받아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영동지역에서 저 개인으로 창업 컨설팅을 하는 김부관이라는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하시면 참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 계신 분들이 튜브에 와 닿는 것이 보탬이 별로 되는 게 없어요. 제가 대변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한 6년 정도 올림픽 앞두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면 다 좋은 얘기입니다. 실제로 2,400여 군데 외식업 중에서 80에서 90%까지가 현재 전부 다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사정인데 여기에 토론회가 근본적으로 필요로 한 이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면은 당연하게 급한 겁니다. 예를 들어 메뉴 개발해라. 메뉴 어떻게 개발할지 몰라요. 단독 브랜드 뭐 어떻게 개발할지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어느 업소에 컨설팅해서 오픈시켰습니다. 참 답답할 정도예요. 하지 말라는 것도 합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못백이에요. 할 게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직시해 주십시오는 얘기는 이런 모임을 계속 가지고 토론하는 거 참 좋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가 이상한 데로 돌아갑니다만 이 요식업조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병원에서 15만 원 내고 회비 얼마 내기도 하고 협회 가입을 했습니다. 협회에서 재무대행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 같은 교육을 협회에서 여러 번 진행을 좀 해주면은 상당히 좋아요. 해주질 않아요. 정보가 없어요. 80~90%가 절절절절 매요. 지금 현재 있는 사람도 오는 사람들도 답답해서 한번 오셨을 겁니다. 잘 되는 사람도 오셨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어려운 말을 다 쓰셔가지고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이렇게 애써서 해주셨는데 고맙고요. 요식업조합에서는 그동안에 회비, 입회비 가지고 운영하셨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런 기회를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메뉴 개발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10개 중에 하나 바꾸고 2개 바꿔가지고 한다는 거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개 중에서 한 달에 3개, 4개밖에 안 나가는 거 해봤자 음식 싸워서 못 씁니다. 맞습니다. 또 그리고 지역 특성이 있습니다. 다 말씀 하나씩. 왜 지역 특성이냐? 아시다시피 서울에 설렁탕 하면 아주 잘 먹습니다. 강릉에 설렁탕 절대로 안 됩니다. 몇 군데 이게 있다 다 문 닫았습니다. 실제로 잘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도 저 같은 경우는 먹으면 잘해요. 근데 안 먹어요. 뭔 말로 먹은 물에다가 고기 2점 넣어서 먹는 게 무슨 맛이나 이래요. 그러나 갈비탕은 잘 됩니다. 그래서 강릉의 특성에 맞는 메뉴가 뭐냐, 차림이 뭐냐 이렇게 보면 동의합니다. 지역에 맞는 거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두부천에 손님 데리고 가가지고 저도 먹이면 그럽니다. 강릉말 좀 하겠습니다. 야, 이게 뭐라 두부가? 이게 뭐야? 아까 벤치마킹 하셨는데 서울 가서 두부 한번 잡숴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근데 여기서 할머니가 어떻게 한다? 대대로 몇 대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군데 생겼는데 과연 활성화되는 안 됐습니다. 요는 현실적으로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거 이분들이 현재 오신 분들이 제일 고민거리가 뭔 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한 가지나 두 가지라도 차림표 바꾸든지 내 업종 자체에는 예를 들어서 갈비탕 무슨 한식이 했는데 이거 뭐 일식집으로 바꿔볼까? 횟집으로 바꿔볼까? 야 요새 보니까 어느 집이 잘 되대. 이렇게 그냥 무한히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 네, 저는 간단하게 그냥 친절 교육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4년째 지금 식당을 하고 있는데 그 종업원 친절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 의무화 교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종업원 뭐 1분기, 2분기 여러 분을 있다 보니 다 한꺼번에 보낼 수 없으니까 딱 뭐 아니면 뭐 홍길동, 뭐 안기금, 장금 이렇게 명목적인 이제 이름을 내가 교육이 나와야 갈라야지 서로 다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육을 의무화 교육으로 해서 그 자신이 좀 기본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문화활동도 잘 못하고 있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손님한테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무화 교육이 이렇게 아까 저기 김시환 교수님대로 뭐 이렇게 초빙을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1분기, 2분기 이렇게 해서 교육을 몇 번 정도 받으면 뭐 이렇게 작게라도 뭐 친절 뭐 자격증이 있다. 그 자신감이 있어야 스스로 우러나와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세 분 질의 내용이 이제 아까 전화를 말씀하셨는데 인증제도에 대해서 또 음식특구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아마 나름대로 본인이 이제 어떤 생각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우리 김 대표님께서는 정말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도 이 친절 교육을 의무화 교육을 시켜서 어느 한쪽으로 편중돼서 어려울 때 하지 말고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오늘 발표해 주신 세 분들의 혹시 못 하셨던 말씀이나
또는 지금까지 질의 내용에 대해서 뭐 보강해서 뭐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1분 내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의순 교수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객석에서 질문해 주신 올림픽과 관련된 인증 브랜드제 이런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이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인증제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지금 저도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이시니까 한번 만나서 현실적인 것을 좀 한번 듣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에 질문하신 우리 김부관 컨설팅 대표님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음식 개발, 정말 지역과 부합되는 그런 메뉴 개발이 해서 정말 명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 우리 경포에 지금 이 도립공원 지역에 있는 횟집이 카운트를 해보니까 81개가 되거든요. 81개. 그래서 81개가 관광객들 또는 지역 주민들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런데 다 천필일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좀 특성화 시켜가지고 고객을 더 많이 유치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만, 정말 서울에 있는 주요한 일식집에 가서 한번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여러 가지 지금 비교 요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벤치마킹을 많이 했는데, 그죠?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전략이라는 것은 하면서 보고 내가 어떻게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을 그런 모색을 해두고 이걸 기울이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부산 해운대에 가서 한번 그 회를 똑같은 이제 해안가니까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경포하고 비교했을 때는 또 해운대는 한 수 아니더군요. 이 회 접시도 플라스틱 접시에다가 이렇게 제공해주고, 회 맛도 그렇고, 그런 비교인데 비교하면은 우리 월등히 한 수 위지만은 수도서울에서 정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업소들을 우리는 수없이 벤치마킹하면서 좋은 음식점으로 또 명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진영호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책에도 나왔는데 저는 그 백투더 베이스 기본으로 돌아가자. 식당의 기본어치는 뭐냐? QSCAVT입니다. Q는 뭐냐? 맛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서비스 친절해도 음식이 맛없으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음식점은 음식 먹으러 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할 때는 뭐냐? 아무리 제주권도 재료가 나쁘면 음식을 맛있게 할 수 없습니다. 재료든지 음식 맛있는 것은 기술이 부족한 겁니다. 마인드와 기술을 늘려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비싸도 먹어요. 그 다음에 서비스는 아까 말한 그 수준의 지역에 맞게, 그 다음에 클린 QSC잖아요. 깨끗하게 위생되고, 이 국제적일 때 가장 문제가 위생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이미 10년 전부터 CQS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니 청결이 일본으로 그들은 지금 내세우고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맛이만 안 되기 때문에 QSC라고 해요. 그러면 A는 뭐냐? 분위기. V는 먹고 나면 돈 낼 때 정말 잘 먹었다, 다시 오고 싶다,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한다. 그 다음에 또 타이밍이 필요해요. 밥 먹는 사람한테 빨리 줘야 하고, 천천히 먹는 사람 천천히 줘야 하는데, 그냥 들이앵기해서 빨래나 마구나 막 들이앵기해서 개밥 먹게 만드는 건 아니고, 상대방 봐서 음악하고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아까 저기 음악 하시는 저 국회의원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요 음악이 음식의 매출을 18% 작용합니다. 손이 많을 때는요 음악을 빠른 음악 듣면 이게 씹는 것이 빨라요. 막 한 7분 이상 빨리 씹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분위기 같은 것도 잘 맞추고 시간에 잘 맞춰서 식당의 기본어칭 QSCAVT, 이 기본을 지킬 수 있는 자세가 가장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영훈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백성이 배가 고프면 밥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나라에서는 당장 밥을 줄 수도 있지만 쌀 농사를 잘 짓게 하는 방법을 더 가르쳐주는 게 길게 봐서는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배가 고프지만, 그렇지만 이게 밥을 주면
며칠 후에 또 배가 고픕니다. 근데 길게 보고 우리가 지금은 좀 어렵지만은 길게 본다면 기본을 하나하나 충실하게 이어만 간다면 나중에는 배고픔을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배고프다는 얘기는 하지만 이때여서 우리가 외식업을 하더라도 당장 장사가 안 되는데 그 추상적인 얘기를 다 얘기만 하면 뭐냐. 그렇지만 결국은 모든 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기본에 충실한다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일 오늘 바쁘신 와중에 오늘 참여해주신 우리 플로우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그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우리